제가 지금 소개하는 약 몇 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스트레스를 역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행복해지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우선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한 정의 먼저 알아야겠죠. 스트레스는 위협을 인지할 때 그에 대해 자연스레 나타나는 신체와 정신적 반응을 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뇌는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출시키도록 명령하죠. 그는 투쟁, 도피, 경직 반응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위협에 대해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건강과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라고 대부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생리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진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아왔고 엉뚱한 요인만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통해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아 근섬유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을 통해 근육이 강화되는 것이죠. 근육을 찢어내는 고통, 즉 스트레스가 없다면 근육이 강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찢어내기만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없다면 과연 근육이 생길까요? 근육이 생기기는커녕 부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더욱 약해집니다. 에너지도 더 빠르게 고갈되죠. 이처럼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회복과 휴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매일매일 휴식을 통해 회복하고 있는데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소파에 기대 TV를 시청하거나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휴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몸을 쓰지 않는 것일 뿐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산책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휴식에 더 가깝습니다. 스트레스는 역사적으로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부였고 종류만 다를 뿐 현재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휴식할 기간이 자연스레 주어졌던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고강도의 업무, 스마트폰, 컴퓨터, TV, 소셜미디어, 유튜브, 게임 등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중독 요소들에 자연스레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내 삶에 온전히 녹여내고 그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이용하려면 제대로 휴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휴식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자연에 들어가 새소리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약 서너 시간의 명상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휴식의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에 하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부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과 휴식을 소개할게요. 우선 제가 가장 도움받고 있고 애용하고 있는 호흡, 산책, 명상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호흡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올려주는 검증된 호흡법입니다. 약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에 관해서는 1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호흡법은 여유가 된다면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업무 중간중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딱 3번만 해보세요. 약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책은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더 하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낮 시간대에 햇살이 비추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업무 중간에 명상을 하기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들숨날숨의 숫자를 붙여가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독서,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과 산책 둘 중 하나는 꼭 포함시켜 보세요. 그만큼 검증된 방식이기도 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중이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일을 하면서 막히는 느낌이 들 때는 이를 억지로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땐 이를 오히려 놓아주어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산책하고 명상을 하죠. 시간 여유에 따라서 모두 다 할 때도 있고 하나만 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주변을 보면 업무에 치여서 힐링이 필요해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쉴 때 뭐 하냐고 물어보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죠. 결코 쉬지 않습니다. 힐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호흡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고 몸과 마음을 더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등의
휴식을 취하는 경우 창의력, 집중력 등과 같은 생산성이 증진되고 개개인의 행복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수면이라는 긴 회복 시간을 가집니다. 인간의 최적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정말 막대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7시간은 잘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과 면역체계의 연관성, 행복지수, 비만, 정신질환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혹여나 잠을 줄이고 일을 더 해야지 라는 분들이 있거나 사람은 4-5시간만 자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여나 말씀드려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수명을 깎아먹는 행위임이 검증된 지가 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일 테니 평온, 평안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평온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것이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죠. 행복은 불행이 있어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이처럼 평온함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르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지점에 더욱 힘찬 발걸음 디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버스였습니다.